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 발생해서 환자 수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현재까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2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는데 이 2명은 이제 3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환자는 이에 따라서 15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고 네. 또 한 사람은 그 같은 병동에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매일매일 문병을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확인된 이 2사람은 현재 뭐 비병원이라고 불리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제 2차 감염자가 나오는 그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포함한 그 2명을 포함해서 모두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첫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됐던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눈여겨보실 게 자가격리가 돼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비병원이라고 명칭을 칭했는데요. 그 한 병원에서 너무 많은 지금 2차 감염자들을 속출을 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뒤늦게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많이 나온 그 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오전 9시에 복지부와 보건단체가 네. 긴급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이제 진작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의료계와 지금 보건당국이 너무 따로 놀고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제 머리를 맞댄 꼴인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이제 메르스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지침대로 현장 병원에서 제대로 이제 진료와 좀 어떤 대비가 이루어달라는 것을 당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의 모임인 이제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지금 이제 민관 합동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이제 하기로 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진료를 할 때 좀 급성 호흡기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혹시 중동 지역을 여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를 했고요. 네. 또 이제 국민들에게도 당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호흡기 쪽으로 본인이 좀 어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런 폐렴 증상이란 것은 갑자기 가래가 심하게 끓거나 기침을 하게 되거나 그렇죠. 심한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게 메르스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응급실을 찾아서 본인의 어떠한 병력을 말하고 증상을 말하고 또 이 의료진이 신고를 하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또 그러니까 좀 강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지금 유언비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학회나 좀 의료계 내에서 좀 이거에 대한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현재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인들도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와 병원의 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김종수 기자의 리포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해 SNS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떠도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발생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이름이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감염 경로,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관계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 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도 더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 환자를 추적 관리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에 대한 지침을 받으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극복한다면 이번 사태를 가장 신속하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랴 실체 없는 소문과 싸우랴. 메르스 감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네, 지금 관련 리포트 저희가 잠시 보고 왔는데요. 이 감염자의 상당수가 의료진이다. 이 네.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의료진이 이제 하루에 치료하는, 진료하는 이제 사람 수는 정말 많게는 정말 100명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진의 그 감염 그게 얼마나 큰 만약에 많이 노출이 돼 지금까지는 있죠. 네, 그렇죠. 3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료진이 2차 감염에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좀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보건단체 간에 그런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장들, 그러니까 의사협회랑 병원협회 그리고 간호사협회가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좀 어떠한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즉각 정부에 알리고 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저희가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확진자가 전염성이 낮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좀 달리 벌써 15명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국민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가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감염학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급 중동호흡기 간담회 증후군 현장을 대응 저희가 민간 함께 합동 보도록 대책에 대한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기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먼저 문현표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 15번째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된 직후에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2차 감염자를 파악하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5월 28일부터는 메르스 관리 체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역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8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즉각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환자의 발생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병원에 대해 휴원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하여 철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을 출범하여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감염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 및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병 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입원 환자들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 경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하여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철저한 분석 및 국제적 공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감염을 막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기침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료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하여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 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감염 관련 7개 학회 회장님들과 총무이사님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뉴스원의 음상준 기자인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3차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긴급 간담회 현장 봤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서두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좀 이제 새로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그 특정 병원은 휴원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2차 감염 여부를 좀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진단학회랑 감염학회가 좀 더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특정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빠른 조기 발견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힘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대목이 좀 변종에 대해서 지금 바이러스 변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우려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좀 직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현재 학계에서 보고 있고 정부도 이 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현재 격리 치료되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병원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많이 나온 병원에서 만성 질환자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폐질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격리를 해서 좀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빨리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자가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 중에서 좀 생업에 아무래도 격리를 해서 그렇죠. 모니터링 받고 하면 좀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니까 이런 지원 방안을 이제 하겠다 정부가 나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의료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방문했는데 환자가 어떠한 메르스 좀 의심 환자로 여겨지는데 좀 검사를 거부한다던가 하면 빨리 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좀 빨리 나설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한 게 우리 국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그리고 이제 가장 메르스의 가장 큰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것은 기침이나 고열입니다. 이럴 때 빨리 본인이 이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도 지금 한 라인이라는 것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번호를 이제 포털에서 한 라인 메르스 한 라인 치면 그 번호가 뜨거든요. 네. 그쪽으로 문의를 하면 전문 이제 상담 코디네이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네. 중국 당국에 이제 네. 앞으로 협조를 좀 요청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치료 중인 한국인 감염자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아침에 외신을 좀 찾아봤더니 AP통신에서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둥성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남성은 오전에까지 파악한 바로는 38.5도, 이제 36.5도가 정상 체온이기 때문에 2도가 높은 아주 좀 높은 상태지만 의료진의 말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할 게 있다면 이제 홍콩이랑 중국 당국이 이 남성과 좀 이제 접촉을 해서 그래서 감염이 의심되는 이제 현지인들 65명을 지금 격리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도 지금 이제 중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전에 문형표 장관이 말했듯이 이 분이 빨리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고 국제적인 협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긴급 네. 간담회 현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네. 일주일이 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0일에 첫 환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단이 됐고 격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제 메르스도 이 최대 잠복기가 14일입니다. 그러면 20일이면 돌아오는 한 수요일쯤이 이제 14일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이 고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상대로 지금 3차 감염이 돼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격리 조치되어 있는 사람들만 봤을 때 이때를 무사히 넘기면 좀 환자가 2차 감염자가 증가하는 게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사례들이 지금 꽤 있었잖아요. 격리 네, 그렇죠. 조치 취하지 않은 것.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3차 감염이 일어난다면 지금 뭐 2주라는 그 잠복기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앞으로 다가올 이 한 주 정말 모니터링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거. 우선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메르스 의심이 든다 하면 이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옆 사람들의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빨리 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문형표 장관도 강조를 했습니다. 메르스라는 것은 현재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면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저도 계속 이제 메르스와 관련된 외국 논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논문에 좀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해서 메르스가 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금방 내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마치 감기처럼. 예.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한창 유행일 때 저 같은 경우도 신종플루를 걸렸었어요. 걸렸었는데도 저는 나중에 제가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만성질환자와 고령인 분들에게 이제 이런 메르스에 걸리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좀 우리 가족들 본인들의 그런 좀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손을 가리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현재에서는 정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이제 담보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해외 이 메르스 감염 환자 통계치 평균 나이가 47.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이 환자 15명의 평균 연령은 53.1세라는 점을 좀 저희가 알려드리겠고요.
글쎄요. 지금 사스와 신종플루 얘기를 네. 좀 하셨는데 네.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한창 우리 사스 때만 해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속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의료를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권위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신종 감염병이 왜 무섭냐면 변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해마다 독감만 같은 경우에도 매년 발생을 하지만 그 바이러스 종류는 변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쨌든 내가 맞은 그 바이러스와 변종이어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왜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하냐면 변이 가능성 그리고 이게 첫 환자 같은 경우는 슈퍼 전파자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 14명을 감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슈퍼 전파자 15일에서 17일에 지금 전부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변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 집단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이건 좀 특이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것은 원래 한 명당 0.7명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좀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은 약했던 게 현재까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현재까지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현재는 낮고 전염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의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척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취재를 해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나 너무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그리고 더 좀 웃긴 건 뭐냐면 2013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방역 대책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확인해 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2012년도, 2013년도 중동에서 한창 메르스가 조금 유행할 때였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 관찰을 했지 이게 우리나라에 올 생각을 것이다를 그 당시만 생각을 했어도 이렇게 가정을 하지 허술하게 않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정말 취재 기자로서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우리 의료계와 보건 당국이 빨리 머리를 맞대서 빨리 이거를 막아야지만 이게 혹시 변종일 때는 이게 3차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하니까요. 좀 그런 걸 당부드렸으면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본 긴급 간담회에서도 네. 개인 위생을 철저히 네.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네. 했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정리 같아요. 필요하죠. 예.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기침을 할 때 그냥 H가 아니라 보통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코가 간질간질하거나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하고 가리고 하죠. 안 그러면 정말 재채기가 나올 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비물이 어디에 묻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재채기를 했어요. 이 컵에 튀었습니다. 이 컵을 누군가 만져요. 우리가 만지고서 코나 입이나 눈을 비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감염이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3차 감염이 아직 확실시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지금 현재 만에 하나라는 것을 정말 직시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까지 메르스의 양상이랑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메르스라는 것은 전염력이 얕고 치사율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현재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 전문가들이 어떠한 대책을 이거를 감안해서 좀 내놔야 된다는 거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은 재채기나 이런 본인이 할 때 그 개인 위생 그리고 손 씻기는 반드시 비누로 깨끗하게 30초 이상 씻어야 되고 양치질도 하루에 3번 하는 거 아닙니다. 수시로 해주시고요. 그 바깥에 외출할 때는 우리 황사 전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로 항상 하시고 다니고 좀 저는 이제 어쨌든 보도가 되지는 않았어도 많은 권위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았어요. 예. 좀 만성질환자,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좀 더 이럴 때는 영양분을 우리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종플루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음식 같은 것도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좀 이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중단을 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 의심 증상이 보이면 병원을 네. 바로 가라라고 좀
좀 전에 네. 자막으로 나왔는데 의심 증상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네, 있는지.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왜 네. 애매한데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36.5도보다 높은 37.5도, 그러니까 체온계가 지금 집에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37.5도 이상 고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납니다. 이게 호흡기 증후군이기 때문에 기침이 나고 좀 어쩔 땐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중동 지역을 뭐 이제 한 달 전 다녀오신 다녀왔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 환자를 내가 접촉하지 않았어도 이게 3차 감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내가 고열과 기침이 심하다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 이제 포털을 통해서 메르스 한 라인 이렇게 치시면 번호가 뜰 겁니다. 그럼 네.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한 라인이 있는데 그쪽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언제부터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전문 상담사가 뭐 가까운 병원을 찾고 아마 본인에 대한 어떤 좀 기본적인 그 어떤 나이나 성별대나 이름이나 주소를 파악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좀 이런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책임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전염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오염을 시킬 수 있고 전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이 의료진이 내가 메르스 의심으로 격리가 될 때 분명히 보건당국에 신고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4번째 환자 그 중국으로 출국한 남성 예. 같은 경우는 의료진에게 2번이나 말했는데 의료진이 나중에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책임 물어야 되니까 이건 분명히 좀 말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지금 신종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메르스가 현재 좀 약간 변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 모두도 좀 지혜롭게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